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2일 일요일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은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3경주 때 신은섭의 뒤를 김용모가 막혀 나가다 보니까 20배가 넘는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 김용모의 선전 한번 3차권 선전 기대해 봤었는데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용모, 전일은 신은섭의 뒤를 물고 가다 보니까 끝까지 마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강자들은 결승전 진출을 했죠. 아쉽게 결승까지 못한 안창진이나 조영아는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경주 김현경이 유리한 입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수도권 협공이 변수가 될 것 같고, 15경주는 엄정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춘교, 박병화 협공이 변수라는 점. 16경주도 양수건이 분명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결승전에서 계속해서 고전하면서 동서울팀에게 박살이 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규와 신은섭의 협공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성급 한 경주씩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김현경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호 경주 때 강력한 취입력 발휘 나가면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80% 이상은 선수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몸 상태도 올라왔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용규라든지 김조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수도권이 뭉치면 김연경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조용한 전일 3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승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점수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아쉬움만 남겼었던 조용한, 금일은 강축이죠. 조용한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용한 입장에서는 김태범의 선행이라든지 박준성의 선행이요, 김민호 후미권 마크하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1호 경주 강한 김태범의 선전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안창진 전일 타이밍조차 잡지 못했어요. 전원규가 안창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경주전 펼쳐나가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안창진, 금일은 강축이죠. 팀 선배 김용모 있긴 합니다만 조주현이 정태양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창진도 조주현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 득점은 엄정일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엄정일 입장에서는 황준하를 타겟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황준하가 때려봐야 11초 때 중반밖에 안 나옵니다. 엄정일은 그렇다고 황준하를 상대로 반바퀴 젖히기 타임이 잡아나가긴 어렵죠. 그 점 때문에 박병화가 호미권에서 냅다 젖히기 나서거나 먼저 박병화가 정춘교 달고 쏴버리면 엄정일 박병화 상대로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정일이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점수가 높아진 이유가 강자들이 챙겨주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재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박병하고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악하고 고향팀이긴 합니다만 엄정일이 박병화를 넘어서긴 어렵죠. 그 점 때문에 전 박병화 선전 쪽에 좀 더 우선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양승원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SS반 선수라는 점. 문제는 그랑프리 때부터 계속해서 결승전 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양승원, 지난 또 1월 설 전에는 또 코로나까지 걸렸었기 때문에 이번 펴서 양승원 재기량 발휘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김범수 활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성락송이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양승원보다 전원규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연경이 자신감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1호 경주 때는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꼬박꼬박 머리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취입이 나오지 못했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취입발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선수들이 김연경을 많이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점수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대부분이 또 비팝이다 보니까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경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릴 수 같겠는데, 그래도 시속감적인 면에서 뭐 김명규가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2료 경주만큼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김용규예요. 김명규가 힘을 쓰고 김명경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7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5번의 직선 추입발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의 노마 입상 쪽에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뭐 윤영구라든지 김주호 여기에 배민구가 쫓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번 김주호가 1호 경주에는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직전 1호 경주 때도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5번의 뒷자리는 6번이 아닌 3번이 아닌 2번 김주호가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점수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 봐야 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 김용규가 1호 경기에는 뭐 선행도 가능하고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점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기호가 충청권 선배 김명경 앞으로 자리 잡고 김명경이 배민구를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수도권이 별도로 또 뭉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용규가 냅다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김용규의 뒷자리를 팀 선배 윤영구가 막혀 나가는 김주호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죠.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3번이라든지 7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김연경이 유리하고 인정받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73하고 7하고 73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정받고 있는 김현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5하고 2번 중에서는 7번 쪽에 5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용한 전일 3착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어요. 3착했죠. 류재열은 박용범 넘어서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었는데, 조용한은 3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승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강자 빠진 2료 경주에서만큼은 강축입니다. 짧은 저축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직선에서도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준성의 활용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민호가 홈이권 막혀 나가거나 김태범이 때려주는 견준력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도 때리면 최대 맥스 시속이 11초 대 한 3초 대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조용한이 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태범과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의 선행을 김태범이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호 경주 때는 강합니다.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1호 경주 때 승부 거고 있는 김태범이기 때문에 조용한도 수도권 후배입니다. 김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 쪽에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호도 그렇고 김태범도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6번, 7번 5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준성이 때리는 경주가 가능하죠. 87년 동갑내기 친구 87년생입니다. 박준성이 생일이 빨리다 보니까 86년하고 친구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용한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주덕발에 나간다면 짧은 조용한 입장에서는 잘만 나온다면 무리해서 크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서 짧게 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7번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고, 2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6번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7번 쪽이 먼저인 것 같아요. 6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조용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편성 6, 7과 6이 두 차권 중에서 6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변수가 발생된다면 박준성이 때렸는데 이으뜸이 이번에 뒤를 노립니다. 조용한을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준성 혼자 달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조용한이 이으뜸과
싸움에서 넘어서지도 못하고 고전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2번하고 4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2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2번하고 4번이나 2번하고 7번 정도는 2번의 선행을 이윽뜸이 끌어내가지고 조용한과 몸싸움 펼쳐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준성도 그대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2사나 27은 과감하게 한번 소행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6번 인정하고 6, 7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안창진. 전일 안창진 좀 때릴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전원기 자체가 안창진을 철저하게 배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도권 선수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안창진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요 경주 때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금일 팀 선배 김형모 만났습니다. 수성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안창진은 송종원하고 훈련하고 있고 또 김형모도 송종원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훈련 파트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창진이 김형모까지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 경주 때는 쫓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일은 또 신인섭의 뒤를 막혀 나가니까 김용모 완벽하게 쫓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도 지금 강급 직전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안창진이 김용모를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세종팀 선수들이 2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태양이 출전하고 있고 조지현이 출전하고 있죠. 안창진이 김용모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정태양이 시속감 발휘 나가고 조지현이 반박의 지점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안창진이 김용모까지 완벽하게 불러들이긴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조지현을 계속해서 만나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지현을 좀 더 챙겨주는 의식한 경주는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보다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성팀보다는 아무래도 조지현이 1호 경주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1, 3 먼저 1호를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조봉철의 선행을 정태양의 선행을 조지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안창진이 5번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조지현하고 정태양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23기 동기생들이에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 안창진하고 김용모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유지은이 이런 편성에서 잘 받아먹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라인 전환에서 쫓아가게 된다면 37이나 36은 아무래도 수성팀이 빠지게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기량만 놓고 본다면 1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5번과의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5번보다는 3번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과 3번 쪽에 먼저 우선하실 때 1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엄정일이 전일 2차권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점수가 안 됐습니다. 하필 성락송이 우승을 차지해 나갔고 박영범이 2차권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엄정일 득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결국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이란 점. 득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준하가 있죠. 정경호가 있고 김시우가 있는데 황준하가 때려봐 11초 때 중반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정경호도 마찬가지예요. 엄정일 입장에서는 그나마 황준하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11초 때 중반 시속이면 박병호가 뒤에 있어도 훌러덩 넘어섭니다. 넘어서면서 정충격까지 불러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고양하고 양주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이긴 하다는 점 친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정면 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 높다고 박병호가 엄정일을 인정하고 앞선에서 땡겨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땡겨준다 하더라도 엄정일이 정충격 때문에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병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엄정일이 인정받아야 돼요.
하지만 전 득점보다는 아무래도 박병호가 이런 편성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득점은 엄정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편성과 기량은 4번 박병호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복승 중심 4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7번, 4번과 7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두 선수가 맞대결입니다.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황준하의 선행을 7번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3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정충효가 따라 붙는 비팝 쪽으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3번이라든지 4번과 2번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4번과 7번이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7번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박병화도 7번을 매몰차게 쉽게 따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4번, 2번 가능하죠. 7번, 3번 맞대결로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명 특성급 결승 16경기입니다. SS 문의 입고 있는 양승원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분명 인정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원규도 기세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전원규하고 동서울팀 훈련하고 있는 신은섭은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개상 성락성이 결승까지 왔습니다만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성락성을 중심으로 자리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가 앞장서고 양승원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를 전원규라든지 박용범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기가 자리 잡게 된다면 신은섭이 자리 잡고 박용범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승원이 최근 들어서 동서울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동서울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는 박용범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전원규는 아무래도 박용범 뒤에서 기회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도 앞선에서 땡겨주는 선수가 있으면 탄력받고 넘어설 것 같은데 확실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김범수 믿다가 양승원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SS반이라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랑프리 때 때렸다가 바닥 찍었습니다. 최근 결승전마다 고전했어요. 또 직전 양승원이 출전했었던 경주에서는 동서울팀 선수들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넘어서지 못했고 추입을 당하면서 3차권 쪽으로 밀려났었던 양승원, 아무래도 얼마 전에 또 코로나까지 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 상태라든지 심리 상태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양승원보다는 전원규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규가 이런 편성에서도 저치기 타임 확실하게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규와 양승원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아요. 전 6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양승원이 강축으로 팔려 나가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과 1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원규가 넘어서면 신은섭은 쫓아가죠.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범수가 때려주고 양승원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박용범이 막해 나가거나 류지열에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철저하게 동서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수가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양승원이 가면 박용범이 쫓아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2번 편성 배제할 수 없는 1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락성이 받아간다면요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 9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치고 나갈 7번이 치고 1번이 나갔을 때 성락성이 받아서 2번 견제 나가게 된다면 쫓아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맞대결로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1번하고 2번이라든지 1번하고 4번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6번이 넘어가면 3번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승원이 가면 박용범이 가죠. 받아간다면 성락송까지 동감대계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결승경 경주 임채빈하고 정종진이 출전하고 있는 결승전은 저배당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임채빈하고 정종진이 빠지는 경주에서는 계속해서 배당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양승원이 결코 강축 경주는 아니라는 점, 최근 들어서도 직전 회차도 동서울 팀에게 솔직히 발렸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1번 먼저 복승 중심으로 6-3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1, 2하고 1, 4까지 좀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이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